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최근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어요. 무려 25만 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수급에서 제외됐다고 하는데요. 이 중 상당수가 억울하게 탈락한 경우라고 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부 통계를 보면 탈락 사유 1위가 소득 증가로 나와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소득이 늘지 않았는데도 탈락한 분들이 많다는 게 문제죠. 오늘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가장 흔한 오해와 실수들. 첫 번째, 통장 잔고 500만 원의 진실. 많은 분들이 통장에 500만 원만 있어도 탈락한다고 알고 계시는데 이는 완전한 오해예요. 실제로는 500만 원까지는 생계급여 준비금이라는 이름으로 공제해 주거든요. 쉽게 말해서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응급 상황을 위한 최소한의 돈으로 인정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오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돈을 여기저기 숨기려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에 빠지시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 가족 지원금 신고 누락의 위험성. 자녀분들이 주는 생활비를 이 정도야 뭐 하며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 한 달에 20만 원씩 받는다고 해볼게요. 6개월이면 120만 원, 1년이면 240만 원이 되죠. 나중에 이게 발각되면 그동안 받은 수급비를 모두 반환해야 할 수도 있어요. 세 번째, 변경된 기준에 대한 무지. 2025년부터 많은 기준이 바뀌었는데 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괜찮은 상황인데도 겁을 내서 포기하거나 반대로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탈락하는 경우가 생기죠.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거래 내역 중 하나는 정기적인 금전 지원입니다. 매월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반드시 신고 대상이에요. 아들, 딸이 매달 30만 원, 50만 원씩 보내주는 경우 말이죠. 중요한 건 신고했다고 해서 무조건 수급에서 탈락하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올해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됐거든요. 대규모 목돈 유입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보험금, 부동산 거래, 유산 상속, 퇴직금 등으로 큰 금액이 들어올 때는 금액과 상관없이 반드시 신고하셔야 해요. 여기서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런 목돈을 3개월 이내에 의료비, 장례 비용, 주택 수리비 등으로 사용하면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특례가 있어요. 고액 물품 구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500만 원이 넘는 자동차나 고가 전자제품을 구매한 경우도 재산 증가로 간주될 수 있어요. 특히 현금으로 구매했다면 자금 출처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죠. 이번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들도 말씀드릴게요. 일회성 경조사비나 선물, 명절 때 받는 용돈, 생일 선물, 결혼식 축의금 같은 일시적인 부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매년 같은 시기에 같은 금액을 받으면 정기소득으로 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기존 예적금 만기. 원래 가지고 있던 돈이 만기가 되어 나오는 것은 새로운 소득이 아니에요. 하지만 다시 예적금에 가입하는 것은 권하지 않아요. 이자 때문에 손해가 될 수 있거든요. 이번에는 지역별 안전재산 한도액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재산 한도는 지역마다 달라요. 집값이 비싼 지역일수록 기준이 높죠. 서울특별시. 기본 재산 공제 9,900만 원 생계급여 준비금 500만 원 총 1억 400만 원. 경기도. 기본 재산 공제 8천만 원 생계급여 준비금 500만 원 총 8,500만 원. 기타 지역. 기본 재산 공제 5,300만 원 생계급여 준비금 500만 원 총 5,800만 원. 실제 계산 예시. 부산에 거주하는 이할아버지가 전세보증금 4천만 원짜리 집에 살고 통장에 2,500만 원이 있다고 해볼게요. 전체 재산은 4천만 원 더하기 2,500만 원은 6,500만 원입니다. 부산 기준액은 5,800만 원이에요. 초과액은 6,500만 원 마이너스 5,800만 원 하면 700만 원이 됩니다. 이 700만 원에 대해 월 4.17%의 소득 인정액이 발생해요. 700만 원 곱하기 4.17% 나누기 12개월 하면 약 24,325원이 됩니다. 이 정도는 수급비에서 조금 차감되긴 하지만 여전히 수급을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달라진 기준들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자동차 소유 기준이 완화됐어요. 기존에는 1600cc 미만 200만 원 이하였는데
변경된 기준은 2000cc 미만, 500만 원 이하 또는 차량 10년 이상 차량은 가격 무관이에요. 실제 예를 들어보면 2012년식 아반떼가 현재 시세 350만 원 정도 하는데 예전에는 200만 원을 초과해서 안 됐지만 이제는 10년 이상 됐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부양의무자 기준도 대폭 완화됐습니다. 기존에는 자녀 연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이었는데 변경된 기준은 자녀 연소득 1억 3천만 원, 재산 12억 원이에요. 이 정도면 일반적인 직장인 가정은 거의 해당되지 않는 수준이에요. 근로소득 공제도 확대됐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근로소득 공제가 늘어났어요. 월 80만 원을 벌었다면 마이너스 기본 공제 20만 원 마이너스 추가 공제 30% 18만 원 마이너스 실제 인정소득 42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준 중위소득도 인상됐어요. 1인 가구는 73만 5천 원에서 76만 5천 원으로 2인 가구는 121만 6천 원에서 125만 8천 원으로 올랐어요.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을 막기 위해 절대 피해야 할 함정들도 말씀드릴게요. 예적금 이자의 함정. 통장에 돈을 두는 건 괜찮지만 예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100% 소득으로 인정돼요. 1,000만 원을 정기예금에 넣어두면 월 약 2만 원의 이자가 발생하는데 이게 고스란히 소득으로 잡혀서 수급비에서 차감되죠. 카드 사용 패턴 감시. 평소보다 급격히 많은 금액을 카드로 사용하면 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월 20만 원씩 쓰시다가 갑자기 80만 원을 쓰게 되면 돈이 어디서 났지? 하고 조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분산 보관의 착각. 여러 은행에 나눠서 보관한다고 해서 숨겨지는 게 아니에요. 복지 담당자들은 금융정보 통합 조회 시스템을 통해 모든 계좌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번에는 실전 대응 전략을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사전 예방이 핵심. 큰 돈이 들어올 예정이면 받기 전에 반드시 동사무소에 가서 상담받으세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상속금 3천만 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수급 자격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문의해보세요. 2단계, 투명한 신고. 작은 금액이라도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솔직하게 신고하세요. 투명성이 최고의 보호막이에요. 준비물은 신분증, 통장사본, 입금 사유 증빙 서류이고 신고 시기는 입금일로부터 14일 이내, 늦어도 1개월 안에 하세요. 3단계, 체계적인 기록 관리. 간단한 가계부라도 꼭 작성하세요. 3월 10일 큰아들 용돈 40만 원 받음. 3월 15일 병원비 25만 원 지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라도 기록해 두세요. 4단계, 정기적인 자가진단. 3개월마다 한 번씩 본인의 재산 상황을 점검해 보세요. 지역별 기준액을 넘지 않는지 확인하는 거죠. 5단계, 전문가 상담 활용.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나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세요. 기초수급 탈락 시 대안책도 말씀드릴게요. 서울시 희망 2배 청년 통장. 대상은 만 15세에서 39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이고 본인 저축액과 같은 금액을 시에서 매칭 지원해줘요. 한도는 월 최대 10만 원씩 3년간이에요. 경기도 기본소득. 대상은 경기도 거주 청년 만 24세이고 분기별 25만 원, 연 100만 원을 지원해요. 소득이나 재산 제한이 없어요. 각 지자체별 긴급 지원제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일시적인 생계곤란 가정을 위한 긴급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기초수급에서 탈락하더라도 이런 제도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 의료급여 연장 특례.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하더라도 의료급여는 6개월간 더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어요. 치료받고 계신 질환이 있으시다면 꼭 신청하세요. 주거급여 별도 신청.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47% 이하로 더 넓으니까 기초수급에서 탈락하더라도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교육급여 활용. 손자, 손녀가 있으시다면 교육급여도 확인해보세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핵심 포인트 7가지입니다. 500만 원은 탈락 기준이 아닌 공제 기준이에요.
지역별 안전재산 한도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서울은 1억 400만 원, 경기는 8,500만 원, 기타 지역은 5,800만 원까지는 안전해요. 정기적 지원금은 반드시 신고하되 신고한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회성 경조사비는 대부분 문제 없어요. 2025년 완화된 기준들을 적극 활용하세요. 예방과 투명한 신고가 최선의 방어예요. 확실하지 않으면 즉시 상담받으세요. 여러분이 평생 고생해서 모은 소중한 돈이잖아요. 정확한 정보로 당당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기초생활수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정확한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생계를 구할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께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뵐게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